인생의 3대 불안은 철없는 나이에 출세하는 것, 중년의 배우자를 잃는 것, 노년에 가난한 것 아닐까요? 젊어서는 가난해도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은퇴한 노년은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이나 중년에 잘 살았더라도 노년에 가난해지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취미, 건강, 돈 등이 필요하다. 돈은 은퇴 후 필요한 여러 요소 중 하나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가 활동도 돈이 있은 다음에 가능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없으면 진짜 비참해져요. 이 말은 국내 고액 연봉 선수였던 유명인이 한 방송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수백억 자산가로 알려졌지만 명품이나 비싼 자동차 없이 검소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많아 가장 행복한 이유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한다. 밥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한 것은 젊어서나 늙어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젊어선 돈이 없어도 되지만 늙어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단순한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교편을 잡다 퇴직한 부부가 있다. 부부 모두 20년 넘는 교직 생활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5년 전 퇴직할 때 남편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았었다. 당시 큰아이가 결혼을 앞둔 데다 작은아이도 대학원에 다녀 목돈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부부는 의논 끝에 남편 퇴직금은 자녀 결혼 비용과 교육비로 쓰고 아내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 은퇴 후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결정을 남편이 후회하는 것이다. 매달 아내에게 용돈을 받았으며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불편해서다. 40대 때 공무원 생활을 접고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남자가 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15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연금은 받지 못한다.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연금이 나오는데 20년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알았지만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에 아이들 사교육비까지 감당하기 버거웠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한 뒤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대느라 슈퍼마켓, 우유 대리점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그는 요새 옛 동료들이 연금 받아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부럽다고 털어놓는다. 더욱이 그때 자식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돈이 없다고 무시하니 우라가 치민다고 한다. 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대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안전판 구실도 한다.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대우받고 안 받고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렸다고들 한다. 미국의 유명한 희곡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에서 알코올에 빠져 아버지의 유산에도 별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던진 유명한 대사가 있다. 돈이 없어도 젊으면 되지만 돈 없이 늙을 순 없어.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해. 왜냐하면 돈 없이 늙는 건 너무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젊거나 돈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늙었는데 돈이 없어선 안 돼. 이게 진리야. 이 말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늙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말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구차하게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자식에게 짐 되기 싫으니까? 늙어서 안락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서? 돈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왜일까요? 나이 들어 돈이 있고 없는지에 따라 부모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랑받고 대우받는 노인이다.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연금과 저축으로 노후에 대비해 왔고 여차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된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자식도 부모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독하다. 두 번째 유형은 의존형 노인이다. 부모는 돈이 없고 자식은 돈이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돈 있는 자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모를 성가셔한다. 그래서 자식과 떨어져 살던 노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한 사람은 홀몸 노인이 된다. 세 번째 유형은 다 큰 자식을 부양하는 노인이다. 부모는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이 없는 경우다. 부모가 받는 연금에 자식이 기생해 사는 유형이다.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형태다. 네 번째 유형은 부모와 자식이 모두 궁핍한 유형이다. 부모의 경우 무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저축이나 연금 같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과 친척들로부터 사랑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돈이 기여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수입이 끊기면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길 수 있다. 돈으로 가족 관계가 좌우되는 것은 고령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식에게 무조건 봉양하라고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과연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에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 비용 증가.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한다. 만성질환, 약물 처방,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위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활동을 한다 해도 건강이 나쁘면 의미 없다.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생활 유지비. 은퇴 후 사회적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지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 유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이다. 다른 사람과 얼마나 원활히 지내는지가 노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선 나이 든 자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른 사람과 관계다. 친구가 있고 같이 어울릴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다.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친구들끼리 길거리에서 만나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커피숍에 들어가든지 같이 식사하든지 술을 마시든지 당구를 치든지 등산을 하든지 뭔가 활동을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도 같이 어울릴 수 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부담이 가는 만남이 10번, 20번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돈을 내는 친구가 더는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계속 받기만 하는 친구가 어울리기를 힘들어한다. 친구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다. 돈이 있으면 사회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설령 만난다 해도 계속 어울리기가 어렵다. 세 번째, 생활비 및 주거 관리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집도 나이 든다. 주거, 식사,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지출이 늘어난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산이 필요하다. 집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한다.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 등에 들어갈 수도 있다. 돈이 많을수록 편안하고 시설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족 지원 지출 비용 증가. 은퇴 후에도 가족이 내 주변에 자주 오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비, 건강관리,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지와 잘 지내면 더욱 행복하다. 자녀나 손자녀에게 두둑한 용돈을 지원하면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 지출도 필요하다. 다섯 번째, 취미 등 여가 활동비 지출. 은퇴 후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힘들어진다. 취미 삼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노년이 평안하다. 은퇴 후 취미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골프, 사우나, 댄스, 전시회, 영화, 연주회 등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전신적,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다. 실버타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이다. 특히 취미나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누리는 곳이 인기가 많다. 여행, 문화활동, 취미 활동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사진 찍기처럼 원래 돈이 많이 필요한 취미는 말할 것도 없고 독서나 그림 그리기와 같이 돈이 별로 안 든다는 취미도 결국 어느 수준에 이르면 돈이 있어야 한다. 계속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책을 사서 보관하고 싶어진다. 볼펜이나 연필로 그리기를 계속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제대로 된 캔버스에 물감 등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다. 계속 초보 수준에만 머무르면 돈이 들지 않지만 어느 단계 이상으로 취미가 깊어지면 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취미는 자신이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행복을 준다. 취미를 자신이 좋아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돈이 드나 안 드나로 선택한다면 그 취미가 행복을 가져다 주기 힘들다. 돈이 있어야 정말로 하고 싶은 취미, 행복을 안겨주는 취미에 뛰어들 수 있다. 여섯 번째, 금융계획 및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나이가 들면 금융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의료 비상, 자연재해, 금융위기 등에 대비하여 금전적으로 안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재무계획, 투자, 세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예금, 적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도 좋다. 일곱 번째, 마음의 안정이다. 근로소득 대신 자본소득이 큰 힘을 발휘하는 때가 노후다. 앞으로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통장 계좌는 바닥으로 향할 때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노후에 안정된 자산은 마음에 안정을 주는 필수 요소다. 여러분, 60대 이상이 되면 은퇴를 맞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시기이다 보니 이들이 느끼는 돈의 가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생각과 60대 이상이 된 이후에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생각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10만 원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은 40대에게 50만 원, 100만 원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늙었는데 돈까지 없으면 아무도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지요. 생계비 마련에 급급한 노후 대비가 아니라 매력을 유지해 주위에 사람들을 가까이 둘 수 있는 노후 대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젊은 사람의 시각으로 20만 원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 돈을 아주 값지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 돈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월 수입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면 대리운전도 하고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60세가 넘어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시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시급을 많이 준다면 패기와 체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과연 체력으로 버텨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할 때에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수입 구조를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몸을 써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보다 돈이 중요하다. 은퇴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사회적 지위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계속 이사님, 교수님, 검사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돈을 안 내는 전무님, 검사님은 필요 없다. 돈 내는 교수님은 환영하지만 돈 안 내는 교수님은 부담스러울 뿐이다. 은퇴자 세계에서는 지위가 별 가치가 없다. 지금 돈이 없으면서 옛날에 어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은퇴자에게는 지금 얼마나 돈을 부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노후 자금은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저축성 보험 상품입니다. 두 번째, 투자성 연금 상품입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다섯 번째, 목돈입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면 가지고 있는 목돈에서 조금씩 꺼냈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돈이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중인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매달 받을 수 있는 월급 형식의 연금이 부족하다면 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여행 등 가끔씩 목돈이 필요하다면 임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목돈도 노후 자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늙고 힘없으면 자식에게 의탁하고 남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이제 점점 눈치 보이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사회가 노령화가 되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식들이나 나이 든 부모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인 것이다. 나이가 들면 과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던지는 질문이지만 어떤 때에는 덤덤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답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심장이 쿵쾅거리게 할 정도로 불안한 마음에 답을 못한다. 늙음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벌 자신이 없다면 돈 이외의 매력 요인을 개발해야 한다. 지혜나 인정, 유머, 겸손 같은 인간적 매력으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은퇴 전 최대한 돈을 모아라. 취미, 인간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돈이 있은 다음 이야기다. 학생 때는 점수에 따라, 직장인은 직급과 지위에 따라 레벨이 달라진다. 은퇴 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레벨이 달라진다. 만나는 사람, 활동, 취미 등이 모두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학생 때 성적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어땠느냐는 은퇴 후 별 의미가 없다. 은퇴 후 인생은 리셋된다.